안녕하세요. 달란트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달란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주인공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이올린 연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김빛날 윤미 자매님을 모시고 그분의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달란트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 발리스트 김빛날 윤미입니다. 아, 사람을 살리는 연주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특별하지만 또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해요. 김빛날 윤미? 네,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한글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빛나라는 이름을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윤미라는 이름을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께서 합쳐서 김빛날 윤미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굉장히 윤미 씨에게, 빛날 윤미 씨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욕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빛날도 놓치기 힘들고 윤미도 놓치기 힘들어서 합작품으로 김빛날 윤미라는 이름이 탄생이 됐는데 지금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근데 평상시에 이런 한복, 우리의 한복, 개량 한복, 네, 이런 의상을 많이 입고 다니시나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한복이나 전통 문화를 굉장히 사랑해서 네. 제가 춘향전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첫 메인 대회가 사실 춘향 대회로 입성을 했었고,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한복, 특히나 한복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서 제가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도 주로 한복을 자주 입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복을 입었을 때 네. 한복은 동양 우리나라를 전통하는 거지만 또 바이올린은 서양 악기를 대표하는 악기잖아요. 그 조화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보기 좋다고 많이들 좋아하셔서 네네. 그렇게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지금 미모도 굉장히 동양적이시고 그리고 단아하게 전통미를 살린 또 우리의 한복을 입고 계시니까 더욱더 그 고전미가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빛을 발하는 윤미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빛날 윤미 씨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바이올린 연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의 꿈이 사실 성악가가 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 정말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집에서 틈만 나면 성악 노래나 또 찬양도 자주 부르셨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계기가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발탁하신 지휘자분께 제가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재능이 있다, 바이올린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하셔서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그리고 우리 빛날 윤미 씨의 그 타고난 재능이 만나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연주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 좀 소개해 주세요.
한 3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신촌에서 제가 또 연세대학교 출신이니까 맨날 다녔던 네네. 길 그 한복판에 저희가 주말에는 거기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횡단보도 위에서 제가 버스킹을 하는데 아, 수많은 인파가 정말 순식간에 저를 이렇게 둘러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주를 또 잘 했고 또 플래시몹이라고 이제 네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이제 춤을 다 같이 한 장소에 한 곡을 정해서 모여서 이렇게 딱 하고 사라지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네. 그것까지 제가 이어서 잘 참여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제 예비신랑이 예비신랑이랑 만난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날 이제 태종대,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저희가 같이 태종대를 놀러 갔었어요. 만난 첫날. 네, 그래서 교제하기로 시작한 첫날 이제 태종대를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예비신랑이 예전에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영상을 만드는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영상 찍어주겠다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태종대 그 바위 위에 파도가 치는 와. 그곳에서 정말 파도를 맞아가면서 네. 목숨을 걸고 촬영을 했던 게 지금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아, 너무 근사하네요. 네, 와.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라고 저를 감히 소개할 수 있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계기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한 몇 년 전부터 한 3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요양원을 자주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학부생이었고 이제 방학 때나 아니면은 공강 때 항상 시간을 비워서 함께 요양원도 가고 했었는데 이제 요양원에서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연주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예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연주가 끝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 굉장히 저에게 아직도 가장 제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된 말씀이었는데 나는 내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되기를 꿈꿨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연주가 더 값진 것 같다. 너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뒤로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네요. 우리 빛날 윤미 씨가 처음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된 계기도 아버님이셨고, 네.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의미와 목표를 또 심어주신 것도 아버님이시고, 굉장히 아버님만 생각하시면 감동스럽고 울컥할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남는 3가지의 연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빛날 윤미 씨의 연주를 유튜브를 통해서 몇 편을 봤어요. 네, 저는 화성에서 그 밤에 네. 연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관객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흥겹게 연주하는 네.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평상시에 춤추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또 댄서분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팝핀 댄서가 팝핀 현준 씨도 그렇죠. 있고 네. 그 크루의 가장 리더이신 팝핀 준호 씨도 있는데 그분들이랑 콜라보 연주도 했었고 네,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전미가 풀풀 넘치시고 또 너무 단아한 아름다움을 뽐내시는 분이 또 그렇게 댄스도 좋아하시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춤도 좋아한다니까 훨씬 그 바이올린 연주가 풍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아직 20대시지만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또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병 생활을 좀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비형 간염을 40년 동안 앓으셔서 그게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결국은 간암이 오셔서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그 당시에 그 아버지께서 판정 받으실 즈음에 연세대학교 편입 시험이 공고가 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걸 준비하려고 했다가 아버지께서 아프신 걸 알고 그러면은 제가 서울에 가서 아버지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그래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 해서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라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진짜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편입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겹경사로 이제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크게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이제 그 간암 종양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네네.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때 이후로 조금 아무래도 워낙에 오랫동안 이 간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재발을 하셨고 또 그런 투병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저에게는 정말 제 목숨보다도 아버지가 훨씬 소중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저한테는 전부셨고 굉장히 가장 소중한 분이셨는데 그런 분을 떠나보낼 준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네. 굉장히 말씀으로 또 훈련을 시키셨고 제가 혼자서 임종을 지켰어요, 아버지를. 저는 사실 어머니가 거의 항상 같이 계셨고 저는 그 당시에 학교 재학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게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전화로 아버지의 그 부고를 들으면은 제가 그걸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찬양으로 보내드렸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가운데 찬양으로 계속 이렇게 불러드리다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임종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였고 또 그 시기를 통해서 정말 이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정말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을 저는 그때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장래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믿는 사람의 특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정말 소중한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바이올린에 대한 그런 애정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아버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는데 또 귀한 분의 연주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김빛날 윤미 연주자의 또 바이올린 연주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까요? 일단 정말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고 생각보다 다들 제가 굉장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듣기에는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그런 20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있었군요. 굉장히 많은 길을 이렇게 돌아 저는 왔었어요. 네네.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니도 이번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네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삶의 한 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삶을 다들 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을 준비해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We Are the Champions라는 퀸의 노래인데요. 정말 우리 사회가 언제나 1등만을 추구하고 또 얼마 전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마쳤는데
너무 그 메달을 딴 선수, 특히나 또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너무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 않나. 그 시간들이 있기까지 모든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자기 삶 속에서 고민하고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 숨겨져 있는 선수들에게도 우리가 조금 더 박수를 쳐주고 또 우리 각 개인, 나부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챔피언이라는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We Are The Champions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너무 연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빛날 윤미 자매님의 멋진 바이올린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